그거 먹고 인건비나 나오고 있어?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겠다.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해요. 최근 주식 중독이란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죠. 실제 과거 통계를 봐도 주식 호황 후에 주식 중독 상담은 항상 증가했는데 이번 역대급 주식 시장은 집 나간 며느리도 발길을 돌린다는 전어구이처럼 완치된 주식 중독자도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는 그런 주식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 박스권 장세가 가장 어려운 법이죠. 많은 동학개미들이 주식 중독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중독에 관해서 알아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인지적 오류를 제 경험과 실제 상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뉴스 몇 개를 발췌해 왔는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등록된 주식 중독 상담이 역대 최고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20대가 223%나 증가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주식 우울증이란 게 주식으로 인해 일상이 마비된다거나 가족, 친구, 대인관계가 불화된다거나 치명적 경제 손실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새로운 형태로 남들은 불로소득을 얻는 것 같은데 누구는 또 얼마나 벌었다는데 나는 주식을 안 하고 싶은데 안전하게 돈을 모으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도 성향상 정말 많죠. 하지만 안 하자니 극심한 박탈감에 잠을 못 자고 주식을 해서 중독도 되지만 오늘날에는 주식을 하지 않아도 주식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중독이 정말 심한 사람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죠. 월요병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이거 빨리 사야 돼. 혹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주식을 뭐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도 과거에 운용부서에서 전문 트레이더로 활동을 할 때는 물론 다른 형태겠지만 이런 주말 불안 현상이 심했는데 이거 정말 오래되면 몸이 엄청 상해요. 기사를 보면 이런 매매에 중독된 젊은 세대들은 24시간 주말에도 가상화폐는 24시간 주말에도 가능하죠. 이제 매매에 시달린다고 해요. 차트를 보지 않으면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중독이 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차트를 보는 행위도 불안 증상의 한 종류예요. 차트를 불안해서 계속 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 고치면 대부분 꼭 틀리듯이 그렇죠.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 계획을 못 지키고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새로운 불안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익을 작게 실현하게 되고 하락은 더 민감하게 체감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는 가정하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경험으로도 시도 때도 없이 체크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크게 못 내는 사람이 많아요. 기사를 보면 이런 불안 증세가 심한 아기 엄마가 유모차를 밀면서도 차트를 보면서 사고가 났다. 또 주식 중독의 직장인이 대출, 횡령까지 하면서 괴물이 되었다. 주식 중독이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있네요. 여러분, 주식 중독은 부정적 결과를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이나 계획 등의 통제 없이, 준비 없이 물질이나 행위에 반복적인 집착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주식 중독은 하나의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주식 중독자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주식 중독을 행위가 아닌 물질이나 손실이 있어야지 중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왜냐? 합법적인 투자라는 생각에 중독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문가들은 도박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주식 중독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죠. 실제 사례로 여러 투자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면 중독의 기준을 금전의 크기가 작으니까 괜찮아. 한강 갈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아. 나 이 정도로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 뭔 개소리야! 이 가벼운 중증인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지금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인터넷에 주식 중독 자가 진단이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1번과 2번을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지금 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론 탱킨베 박사의 인지적 오류에 관해서 현재 주식시장에 맞춰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1번 임의적 추론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믿기 어려운 일이겠죠. 1000만원 이상이나 되는 큰 돈을 오로지 자신의 간만으로 투자하는 대예언자들이 정말 많아요. 부동산을 볼 때나 심지어 쿠팡에서 옷을 살 때도 정말 꼼꼼히 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할 때는 어차피 봐도 잘 몰라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감투자 대예언가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진다. 막연하게 이 옆에 있는 짤만 봐도 시장에 곡소리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 타이밍이다, 꿀이다 이라고 했다가 함께 시체가 되었다, 이런 짤이 있죠.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 시장의 대표적인 이미 추론의 오류예요. 2번 의미 확대와 축소예요. 몇 종목에서 모두 10% 이상 수익이 나니까 와, 나는 주식의 신이다, 나 이제 깨우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저랑 상담하면서도 저한테 오히려 훈수를 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오히려 운이 나빴을 뿐이다, 왜? 나는 이미 깨우쳤고 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인지 오류예요. 제 이야기, 경험을 좀 더 보태자면은 제가 운용을 한 7에서 8년 정도 했는데 정말 날 잡고 한번 제가 그동안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시장이 좋을 땐 저도 잘 냈고 더 잘 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도 덜 냈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결국엔 이 부처님 손바닥이었던 거죠. 시장의 손바닥. 시장을 거스르는 사람은 없어요.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다들 보시겠지만 이 모든 게 거시경제 위에서 춤을 춘다는 생각으로 수익과 실현을 좀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벤치마크를 조금 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긍정격화입니다. 다른 요소는 무시한 채 사소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을 가지고만 전체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공모청약 시장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인지적 오류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도 연속해서 상한가를 갔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상장하는 빅히트도 최소 3연상은 간다. 왜? 앞선 대어들이 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조금 고려했다면은 빅히트가 3연상을 갔을 때 나타나는 시가총액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것만 인지해도 충분히 뭐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앞서 대어들이 초대박 히트를 치다 보니까 빅히트가 상한가가 풀리자마자 와, 바보같이 이걸 누가 던지냐, 이런 식으로 그때 득달같이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 위에서 펜트하우스 치고 아직도 살고 계시죠. 주식 평가에 고려되는 기본적인 요소인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다른 부분,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너무 맞춘 거죠. 이런 인지적 오류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감되는 게 많으시죠? 4번은 불과 몇 번의 일로 일반화시켜서 판단해버리는 일반화의 오류예요. 인지 오류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이라고 해야 되나? TV나 토론 같은 데서도 의원님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정말 많이 실수하고 또 이용하는 그런 오류인데, 예를 좀 들자면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아시아 혐오 범죄도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고, 중국인은 뭐 역시 어때, 뭐 남자와 여자는 뭐 역시 어때, 뭐 예시들이 좀 위험하죠. 제가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오류,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밑받침하는 근거가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범하는 인지 오류이자 또 많이 이용하는 인지 오류예요. 주식시장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이나 명절을 앞두고 주가가 떨어지더라, 또 지난 미국 대선 전후로 주가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지난 결과만 가지고 그동안 데이터를 무시한 채, 그런 대표적인 예죠. 또 지난 시즌에는 어떤 산업이 좋더라,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하락을 했는데 결국엔 다시 오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등등등등. 투자도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불과 몇 번의 일로 일반화시키는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번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재앙화 파국화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과장해서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능성 있는 상황을 균형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투자자들이 서양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업의 나쁜 시나리오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균형 있게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거두더라도 나쁜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익절의 크기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작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긍정과 부정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한다면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비중을 약간 더 둔다면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리스크형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 사례로 보면 코스피가 2020년도에 2,400이 붕괴되고 2,000이 붕괴되고 1,800이 붕괴될 즈음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코스피가 1,000에 간다, 경제 대공황이 온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재앙화, 파국화로 이런 경향이 큰 사람들은 제대로 수익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균형 있게, 물론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균형 있게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정말 많았을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 경험을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나치게 나쁜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끔 보면 답답하기도 해요. 주식 투자가 무위험 수익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게 정말 더 어렵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또 얘기를 더 하고 싶기도 한데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험과 지식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의 골짜기가 너무 깊은 사람도 있어요. 경험과 지식이 쌓였음에도 성과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신이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균형 있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전문 투자자들도 초기에는 잘해요. 정말 입사할 때 저도 입사하고 1, 2년이 최고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권이 한번 바뀌고 뭐 트레이딩 한 지 한 5년 정도가 넘으면은 정말 이 더닝크루거 효과처럼 이 구간에서 인지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주식 초보뿐만 아니라 경력이 있어도 충분히 이 재앙화, 파국화 이런 관점은 빠질 수 있는 오류기 때문에 항상 잘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서적 요인과 현재 감정적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지 오류들이 있는데 7번에서 10번까지가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자신의 정서적 판단으로 매매 결정을 내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편이 아니에요. 정말 멍청하고 바보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실패한다고 하죠. 투자는 투자 지식 수준이 엄청 높아야 한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제가 그동안 1000명이 넘는 투자자를 만나보면서 분명히 느낀 것은 하이 레벨의 투자 지식이 수익의 필수 요건이 아님은 분명히 제가 장담을 해요.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실패하는 이유는 컴퓨터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인간적 판단이 인지적 오류로 인한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